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엔토랑 비스틱 전자담배 만들고 있는 황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포드 교체식 CSV 전자담배 기존의 비엔토와 비엔토 프로 2종이 있고요. 그다음 편의점에 주로 유통하고 있는 비스틱 제품들이 있는데, 비스틱은 1.2mm, 2.4mm 일회용 제품이라 포드 교체식 전자담배를 작년 11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편의점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 담배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대용량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금이 너무 높아서 편의점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용량 1.2mm나 2.4mm 같은 제품군 중에 가장 고객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제품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베이핑 샵도 물론 유통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편의점에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기존의 연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덜 유해한 우리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연초랑 관련형 전자담배를 가장 많이 구입하러 방문하는 편의점에서부터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정부에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미국의 줄이 이제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그때 마침 미국에서 불법 대마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다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사실 원인이 불법 대마 액상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걸 핑계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아무도 안 했던 조치인데, 그런 것들을 발표한 배경에는 저는 분명히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외국 큰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담배 같은 경우는 한국의 담배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대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세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들을 유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브랜드로 제품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채널에서 불량률이 일정 부분 이상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물론 당연히 가격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규제라든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부터 규제, 그런 또 복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니코틴 농도도 1% 이상은 유통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한국의 그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적용 받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사실 잘 캐치를 한다고 하면은 전 새로운 브랜드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의 약간 이러한 면들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판매가 된다면은 경쟁력도 생기고 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량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불량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품을 저희가 중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제품들을 통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서로 파악해가지고 제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 물건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 사실 그 점 말고는 저는 중국에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도 영어로 100%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뭐 불량 문제라든지 뭐 제품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국가의 어떤 공장이랑 비교해도 중국이 그래도 가장 현재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2번 정도는 참가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일부 뭐 판매에 치중을 한다든지 사실 홍보 외에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실 중국이라든지 다른 해외의 회사들한테 저희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홍보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해외의 다른 뭐 브랜드라든지 공장들한테는 홍보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오기가 편리한 강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유저라든지 바이어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은 한국이 충분히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 있는 전시회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한국 시장과 떠나서 한국의 현재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전시회장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편리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저는 앞으로 더 잘 다듬으면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장을 좀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특성만 파악을 하면은 좀 굉장히 좀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래도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 다른 브랜드들이 그래도 한국이라는 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 역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좋은 회사들이랑 경쟁할 수 있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